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주제는 윤석열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윤석열이요, 지난 토요일에 검찰에 소환돼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이 아니죠. 특검이죠, 특검. 조은석 특검한테 소환돼서 조사를 받았어요. 윤석열 지가 태어나가지고 소환 조사라는 걸 받아보는 건 이번이 두 번째일 겁니다. 첫 번째는 체포영장까지 발부됐는데 계기다가 결국에 붙잡혀서 가죠. 그때가 공수처였습니다. 이번은 두 번째이고 이번에는 소환이 돼가지고 검찰청으로 불려갑니다. 근데 참 묘했을 거예요. 공수처는 과천 법무부에 있기 때문에 거기 잡혀갈 때까지만 해도 윤석열이 그렇게 복잡다단한 생각을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은석 특검 같은 경우는 어디에 들었다? 아시다시피 서울고검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서울고검, 윤석열이 몇 년 전까지 근무했던 곳입니다. 지가 근무했던 곳에 지금 붙잡혀가는 거야. 기분 참 더러웠을걸. 그리고 윤석열은 바로 그 자리에서 자기가 현직 시절에 써먹었던 방법, 지가 피의자들을 족칠 때 써먹었던 방법 그대로 지가 족침을 당한 거예요. 누구한테? 조은석한테. 만약에 여러분이 윤석열이라면 지금 정신 상태, 멘탈 상태가 어떨 것 같습니까? 탈탈 털렸겠지. 그리고 다시는 내가 검찰청에 불려가나 봐라. 나 안 가! 라고 할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지금 윤석열의 정신 상태도 그렇습니다. 조은석한테 첫 번째 불려가가지고 지난 주말 토요일 날 불려가가지고 탈탈 털린 거야. 그리고 열 몇 시간 만에 집으로 돌아왔는데 완전히 녹다운 된 거죠. 나 다시는 가나 봐라, 이씨! 이랬다는 겁니다. 지금 윤석열이가 계속해서 다음 소환 일정을 미루고 있죠. 특검에서는 당장 오늘 출석하라고 했는데 윤석열 안 가고 개겼어요. 그러니까 7월 3일에 가겠다 그랬어. 그러니까 특검에서 7월 1일 내일 오라고 또 했는데 내일 또 못 간다고 하고 있습니다. 기필코 7월 3일 날 가겠다라고 때를 부리고 있어. 뭔데 이 새끼 이거. 윤석열 지가 검사 생활을 할 때 지는 뭐 그렇게 했나? 제가 기억하기로 윤석열은요, 박근혜만 해도 거의 24시간 단위로 불러 제꼈어요. 심한 경우는요, 새벽에 돌려보내놓고 그날 오후에 소환한 적도 있어요. 지는 그래 놓고서는 지가 조사를 받게 되니까 매일 부르면 어떡하냐, 때를 부리고 있는 거죠. 아니 여러분 혹시 한번 보세요. 검사들이 어떻게 소환을 했는지. 정경심 교수 경우에 김경록 PB 어떻게 조사받았는지 아세요? 전날 밤샘 조사를 받고 그 다음날 아침에 풀어줍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에 다시 소환해. 밤새워서 아침에 풀어줬는데 그날 오후에 다시 소환해요. 아무도 찍소리도 못하고 붙잡혀왔습니다. 박근혜 거의 한 3박 4일 동안 계속 출퇴근 조사를 받았어요. 밤늦게까지. 근데 윤석열 지는 뭔데? 자, 어쨌거나 지금 윤석열 첫날 가자마자 탈탈 털린 거야. 그러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앞으로 계속 가야 되는데 겁나는 거지. 가기 싫지. 배째 이씨 이렇게 된 거야. 자, 윤석열 지금 현재 상태에 대해서 제가 두 번째 주제에서 자세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기사를 한번 살펴보죠. 윤석열 15시간 만에 귀가. 근데 귀가하자마자 출석해. 여기서 말하는 내일은, 그러니까 출석한 날이 6월 28일이고 출석한 날은 6월 30일. 하루 건너뛰고 바로 다음날 오라고 한 거죠. 격일제로 소환을 한 겁니다. 그러자 윤석열이 어떻게 한다? 못 가. 7월 3일 이후로 변경해줘.
7월 3일 날 윤석열 재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7월 4일 날 부르라는 얘기야, 이거. 아무리 빨라도. 아니, 일주일 동안 텀을 준다? 이게 말이 안 되죠. 윤석열 그 사이에 딴짓 하려고 그러나? 아무튼. 자, 그러니까 내란 특검에서 어떻게 한다? 아, 잔말 말고 그러면 7월 1일 날 와. 그러니까 내일 오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이, 또 못 간다고 백액입니다. 그러자 내란 특검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야, 수사 방해하는 거 이거 가만 안 놔둘 거야. 지금 윤석열 리그 변호사들이 계속 수사를 방해하고 있는데, 헛소리를 찍찍 갈기고 있는데, 그 헛소리 찍찍 갈기면서 수사를 방해한다면 공무집행 방해 등등의 혐의로 변호사들도 내가 확 그냥 집어 넣어버릴 거야? 라고 으름장을 놓습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뭐라 그런다? 아, 7월 1일 날 못 가. 다른 날로 정해줘. 때를 부리고 있습니다. 뭔데 이 자식이고. 지는 뭐 그렇게 해준 적 있어? 없어요. 윤석열은 얼마나 이런 면에서는 정말 독했는데, 독하게 사람 불러서 피의자들 불러서 괴롭혔어요. 지는 그래놓고, 아니 오죽했으면 그 신정아 아시죠? 그 신정아가 윤석열한테 조사받다가 오줌을 쌌다는 얘기까지 하겠습니까? 지는 그따구로 해놓고서는 말이야, 막상 자기가 조사받으니까 영또, 아유, 이런 참. 자, 아무튼 현재 조은석 내란 특검은 윤석열한테 가차 없습니다. 7월 1일로 통보했다. 안 나오면 쳐들어간다. 뭘 들고? 체포영장 들고 라고 다시 한번 으름장을 놓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도 하죠. 만약에 검사 윤석열이가 내란 윤석열을 수사했다면 너 긴급 체포당했어. 야, 윤석열 너 현직 때 어떻게 했는지 기억 안 나? 라고 으름장을 다시 한번 놓는 거죠. 과거에 윤석열이 했던 일을 끄집어 와가지고 윤석열의 지금 행동을 반박하는 겁니다. 조은석은 이러고도 남지. 왜? 윤석열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자기가 제일 잘 알거든. 윤석열이가 얼마나 독하게 피의자들을 후려잡았는지 조은석만큼 자세히 아는 사람도 드물 겁니다. 그러니까 야, 윤석열이 네가 말이야 검사 때 얼마나 피의자들 독하게 후려잡았는지 기억 안 나 임마? 니한테 조사받다가 자살한 사람이 몇 명이야 임마? 라는 거예요. 실제로 윤석열이 조사 할 때 진짜 모멸감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분이 꽤 많이 있죠.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인가요? 그 사람 같은 경우에도 극단적인 선택을 했지 않습니까? 그거 누가 한 거야? 윤석열 때 한 거거든. 지는 상대방이 조사받던 피의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정도로 몰아세웠으면서 막상 자기가 조사받을 때 되니까 이리 빼고 저리 빼고 개기고 뭐 하자는 거야? 그죠? 이 얘기를 제가 한 게 아니고요. 누가 한 거예요? 조은석이 한 거야. 검사 윤석열이 내란 윤석열 순사했다면 너 긴급 체포야. 네가 네 자신을 되돌아봐. 이런 거죠. 야, 이 말 정말 대단한 겁니다. 결국에 윤석열은 출석기일 무조건 변경해줘 라고 때를 부립니다. 특검에서는 그럼 너 체포영장 청구한다? 다시 한번 으름장을 놓죠. 지금 윤석열의 상황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 상태에서 7월 1일 내일 출석을 하게 되면 완전히 굴복했다라고 보일 거야. 지금까지는 굴복 안 하고 개기였다고 볼 수 있는데 개기다가 힘이 좀 부족해서 아무래도 진 것 같다 이렇게 평가를 할지라도 윤석열이 굴복했다라고는 안 나오는데 만약 내일 출석해버리면 윤석열 굴복한 거예요. 근데 출석 안 하면은 체포영장 나온대. 와, 미치겠네. 자, 상황이 이렇게 되면 출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윤석열이가 출석을 안 할 것 같아. 아니, 못 할 것 같아. 날짜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날짜가 문제가 아니고, 윤석열 변호사들은 사건에 대한 답변 준비하느라고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식으로 주장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사실 윤석열이 지금 출석해서 조사를 받을 수 있는 멘탈 상태가 아니랍니다. 왜? 지금 이미 윤석열은 코너에 몰려있기 때문이고, 윤석열 자신도
지가 코너에 몰렸다는 걸 알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그걸 모르겠어? 지도 알지. 그러니까 윤석열 지 자신이 보기에도 지가 지금 완전히 외통수에 걸린 거예요. 지금 상태에서 윤석열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뭐? 배째. 이거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이 하는 태도가 자꾸 출석 일자 미뤄줘 라고 떼를 부리는 거예요. 처음에 윤석열이가 수사권을 바꿔달라고 요구를 했죠. 택도 아닌 주장을 하면서 경찰한테는 내가 조사 못 받겠다. 검사 데리고 와 라고 주장을 합니다. 아니 근데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단지 경찰이라는 이유로 바꿔달라?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지는 언제 그런 거 허용해 줬어? 윤석열한테 조사받던 사람들 전부 다 담당 검사 바꿔달라고 얘기한 사람 많았어요.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자, 윤석열은 아마도 수사관을 교체해달라는 이 요구를 통해 가지고 뭔가 꼼수를 부리려 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수사관이 바뀌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 이 시간을 악용하려고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것들을 트집 잡아서 조사를 중단하려고 했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무산이 된 거죠. 여기서부터 윤석열의 멘탈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현재 윤석열은요, 앞으로 진행될 2차, 3차, 4차 소환조사, 이 소환조사 자체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기가 싫은 거지. 한마디로 말해서. 직접적으로 말은 못해. 소환을 거부한다. 직접적으로 말은 못해. 그러니까 애둘러서 소환 일시를 미루는 방식을 채택한 거예요. 근데 이걸 조은석이 모르냐? 알지. 옛날에 윤석열이가 어떻게 했다는 것도 알지. 그래서 옛날에 윤석열이 피의자들을 괴롭힐 때 써먹었던 방법을 지금 조은석이 윤석열한테 그대로 써먹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윤석열이라면 지금 이 상태에서 멘탈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털리지. 털리고 남지. 실제로 지난 토요일 날 윤석열이 특검에서 조사를 받을 때 상당히 신경질적인 반응을 드러냈다고 해요. 특검 내부 쪽 얘기를 제가 들어보니까 뭐 이런저런 준비를 해왔고 이런저런 방식으로 조사를 피하거나 미루거나 사실상 조사를 무산시키려고 했었는데 다 안 됐다는 거야. 원하는 대로 하나도 안 됐다는 거야. 그러자 매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건데 이 자체로도 윤석열 지가 스스로 코너에 몰렸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이거를 만천하에 공개한 게 돼버린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윤석열은 멘탈은 털린 거죠. 그리고 멘탈이 털렸다는 거를 노출을 한 겁니다. 멘탈이 털렸다는 게 노출되는 순간 특검은 어떻게 할까? 조은석은 어떻게 할까? 더 세게 밀어붙이지. 야! 기선 잡았어. 더 세게 밀어붙여!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윤석열은 지금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이제. 멘탈은 털렸고, 빠져나갈 구멍은 없고, 조은석은 더 세게 조여오고, 예. 멘탈이 남아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쓰는 방법이 시간을 좀 미뤄달라. 또 우리 7월 1일 날 죽어도 못 간다. 좀 미뤄달라. 라고 떼를 부리는 건데 그 떼를 부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다? 일단 윤석열의 무너진 멘탈, 요거를 회복시키는 그 시간을 벌려고 하는 겁니다. 윤석열이 지금 멘탈이 붕괴됐는데 이걸 회복하는데 시간이 아무래도 걸릴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상태에서 윤석열이 2차, 3차 소환조사를 계속 받게 되면 자제력을 잃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합니다. 정상적인 어떤 심리 상태, 심리가 좀 평온하게 유지되기 어려울 거로 보여.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여유를 확보하려고 멘탈 회복의 시간을 얻으려고 하는 거지. 시간 벌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무작정 계속 연기가 되느냐? 안 되죠. 그리고 윤석열이 멘탈 회복하도록 시간적인 여유를 준다? 조은석이 그럴 리가 없지. 왜? 지금 조은석은 윤석열한테 엄청
갚아주고 싶은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조은석,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윤석열을 대단히 많이 챙겨줬었습니다. 나이는 조은석이 많아요. 어려요. 윤석열이 훨씬 많아. 윤석열이 60년생이고 조은석은 65년생인가 그래요. 5살인가 어립니다. 조은석이. 근데 기수로는 조은석이 4기 선배죠. 조은석이 차장검사를 하고 있을 때 윤석열이 막 부장검사가 됐었어요. 우공회라고 제가 며칠 전에 소개해 드린 거 있죠. 우공회. 예, 우직한 검사들의 모임인지 정치 검사들의 모임인지 하여튼 그 모임에서 총무 역할을 했던 것이 조은석이었고요. 나중에는 우공회 대표 역할을 한 것도 조은석입니다. 하지만 윤석열은 그때 그냥 부장검사였어. 그러면서 그 당시에 조은석이 엄청 윤석열을 챙겨줬어요. 국정원 대권 사건, 그때 박근혜한테 윤석열이 찍혀가지고 여주지청장에서 대구고검 쫓겨나고 대전고검 쫓겨나고 할 때, 그때 유일하게 윤석열 편을 들어주고 윤석열 불러서 다독거려준 사람이 누구다? 조은석이란 말이야. 저는 지금도 기억해요. 2014년인가 국정감사장인데 그날 윤석열이 국정감사장에서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말을 그 자리에서 했어요. 그러면서 당시 그 조영곤일 거예요. 조영곤하고 이영렬이고 하여튼 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엄청나게 깝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거의 울다시피 했어요. 상황이 그렇게 되니까 아무도 윤석열을 쳐다보질 않는 거야. 윤석열 다 피해 다녀 막. 그때 윤석열을 데리고 자기 방에 가가지고 차 한잔 마시면서 야 여기서 쉬다가 위에 올라가자 라고 했던 사람이 누군지 알아? 그게 바로 조은석이야. 근데 그런 조은석을 윤석열이가 이번에 얼마나 모멸감을 줬습니까? 자, 지난번에 그 조은석 특검이 감사원 감사위원일 때 전현희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 된 표적감사를 진행합니다. 근데 이 표적감사의 주심 감사위원이 누구였느냐? 조은석이었어. 조은석은 이 전현희 의원에 대한 이 표적감사, 이게 잘못됐다,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라고 바로 잡습니다. 그랬는데 바로 그 다음날 감사원 사무처장이죠. 유병호 이런 사람이 공개석상에서 조은석 감사위원을 까버려요. 비난을 합니다. 맹비난을 해요. 심지어는 조은석의 결재 권한까지 뺏어버립니다. 완전히 모멸감 들게 만드는 거죠. 나가라 이거야. 조은석은 유병호 감사원 사무처장 이 사람보다도 윤석열이 더 미웠을 겁니다. 윤석열 네가 감히. 자, 그걸 지금 되갚아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예. 되갚아줄 때 1000만 배 피해 복수를 하겠지. 지금 그 상황이에요. 참. 지금 조은석 특검이 윤석열의 외환죄까지 수사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드론사령부하고 정보사령부에서 작년 내란 직전에 계엄 직전에 북한에 무인기 보냈던 게까지 지금 확인이 됐잖아요. 그걸 찾아낸 사람이 이제 내란 특검, 조은석 특검이에요. 그래서 윤석열의 외환죄 가장 미흡했던 수사, 외환죄까지 수사하겠다고 지금 나서고 있습니다. 자, 이쯤 되면 사실 조은석은 윤석열에 대해서 복수심에 불타고 있다고 봐야겠죠. 윤석열이 이 상황에서 멘탈 안 털리고 백입니까? 못 백이지. 이렇게 멘탈 털린 상태에서 조사받을 수 있겠어요? 못 받지. 예. 지금 현재 상황은 그 상황입니다. 앞으로 재밌게 흘러갈 것 같아요. 무작정 출석을 미룰 수도 없잖아. 가기는 가야 되잖아.
근데 가는 순간 윤석열 지금도 멘탈 털렸고 무너지기 일보 직전인데 안 털리겠어요? 또 털리면은 윤석열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야. 윤석열이 무너졌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기대되지 않습니까? 자,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